이번 시간에는 통계함수 중에서 rank.eq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순위를 구한다 그러면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그런 1, 2, 3등을 구하는 걸 순위라 하죠. 그래서 그 순위 구할 때 엑셀에서는 rank.eq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해요.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인수를 보면 첫 번째 인수, 순위를 구하고 싶은 숫자, 두 번째 인수, 이 숫자를 어디서 순위를 구할 건지 순위를 구하는 범위, 세 번째 인수, 순위를 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순위를 구할 건지 순위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개의 인수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순위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할 건지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할 건지.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라는 건 큰 숫자가 1등이에요. 그래서 점수 같은 경우에 요 100점이 가장 큰 점수다 그러면 요 100점을 1등, 80점을 2등, 55점을 3등, 이렇게 큰 숫자를 그 순위를 구하고자 할 때 내림차순이어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려면 유형을 0을 써주면 돼요. 또 오름차순이다라는 것은 작은 숫자를 1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기록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있죠. 그래서 기록초 해가지고 15초, 20초, 13초.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달리기 같은 경주는 먼저 들어온 사람이 1등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5초에 들어왔고 어떤 사람은 20초에 들어왔다 그러면 15초에 들어온 사람이 1등이잖아요. 근데 이 15라는 것은 20보다는 작은 숫자죠. 그래서 작은 숫자를 1등으로 하려면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매긴 거예요. 그럴 때는 1이다라는 유형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위를 구할 때 큰 숫자를 1등으로 하는 점수라든가 평가 점수 또는 성적, 이런 것들은 내림차순이고, 기록, 시간 같은 걸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겨야 되는 뭐 수영이나 달리기 같은 거는 대부분 그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매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점수를 가지고 요 순위를 매기는 걸 해볼 거고요. 요 기록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방법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요 평가표에 대한 순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점수가 100점, 55점, 80점 이렇게 세 개의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점수에 대한 순위를 구하고자 할 건데, 큰 점수를 1등으로 하는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해보죠. 자, K7셀에다 놓고 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자, rank.eq니까 RA만 써도 rank.eq 함수 보이고, 자,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수가 넘버가 순위를 구하고 싶은 숫자예요. 우리는 100점에 대한 순위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00이 들어가 있는 이 셀을 순위를 구하고 싶은 숫자다라고 해주고, 자, 두 번째 인수가 REF, 순위를 구하는 범위. 자, 이 100점을 어디서 순위를 구하냐라는 거죠. 전체 점수 범위에서 순위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 100점이 전체 점수 범위에서 몇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은 거고, 이 순위를 구하는 범위는 F4 눌러서 절대주소. 자, 무조건 절대주소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100점도 이 범위에서 순위를 구하지만 55점도 이 범위에서 순위를 구하고 80점도 이 범위에서 순위를 구하죠.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의 점수는 다르지만 100점도 전체 범위에서 순위를 구하고 55도 전체 범위에서 순위를 구하고 80점도 이 전체 범위에서 순위를 구하죠. 그래서 이 순위를 구하는 범위는 변하지 않으니까 F4 눌러서 절대주소로 해주고, 자, 세 번째 인수가 이제 순위를 구하는 방법, 오더죠. 여기에 내림차순이 0, 오름차순이 1. 자, 점수가 높은 걸 1등으로 할 거라서 내림차순이니까 이 내림차순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직접 숫자 0을 쓰셔도 돼요. 그리고 괄호 닫고 n%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 위를 이렇게 붙이면 몇 위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엔터 치니까, 자, 점수 3개의 점수에 100점은 1이다 라고 결정이 됐죠. 나머지는 체육인들을 이용해서 내려주면, 자, 80점은 2위, 55점은 3위, 이렇게 해서, 자, 각각의 사람들의 점수가 요 전체 범위에 내림차순으로 했을 때 몇 등이 해당되는지 순위를 구해와 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순위도 구해볼게요. 이거는, 자, 기록이에요, 기록. 그래서 기록이 작은 사람이 1등이에요. 그래서 13초가 1등, 15초가 2등, 20초가 3등,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는 걸 볼게요. 자, 는 해주고 자, 순위를 구하는 랭크 함수를 또 써요. 자, 첫 번째 인수 넘버 순위를 구하고 싶은 숫자는 자, 15초에 대한 순위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순위를 구하고 싶은 숫자 첫 번째 인수인 넘버에는 자, L7셀 그다음에 콤마 자, 두 번째 인수가 자, REF가 범위예요. 순위를 구할 범위. 자, 이 15라는 요 숫자를 어디에서 순위를 구하냐면 전체 기록 범위에서 순위를 구하면 되겠죠. 자, 이 범위는 F4 눌러서 절대 주소로 파악해 주시고 세 번째 인수가 이제 오더. 여기서 오더는 순위를 구하는 방법. 자, 숫자가 작은 게 1등이죠. 13초가 1등이니까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해주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 n% 연산자로 위를 표현해주면 자, 15초는 전체 기록 범위에서 2위에 해당된다라고 나왔어요. 나머지는 채우기엔드를 이용을 해봤을 때 자, 이 기록 범위에서 가장 작은 13이 1위, 두 번째가 15가 2위, 20이 3위 이렇게 해서 순위를 구하는 내림차순, 오름차순 요 두 개 순위가 구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의할 거는 이 두 번째 인수인 요 순위를 구할 범위는 무조건 절대 주소로 변환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랭크 함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요 직원교육 평가표에 요 순위를 구해서 요 랭크 함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순위는 평균에 대한 순위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원들의 요 네 과목에 대한 점수에 대한 평균이 구해졌고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구하고 싶은데 평균은 숫자가 높은 사람을 1등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높은 사람이 1등, 내림차순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표시에처럼 순위 뒤에 위를 붙여서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 바로 평균을 순위를 구할 범위. 그래서 노란색으로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 순위를 구할 범위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죠. 자, 첫 번째 윤동주라는 사람의 순위를 구할게요. 자, 는 해주고 자, 순위를 구하는 랭크 함수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인수 넘버 순위를 구하고 싶은 숫자 우리는 윤동주의 평균 점수인 89.0에 대한 순위를 구하고 싶죠. 그래서 89.0이 있는 G7셀 네, 콤마 REF는 순위를 구하는 범위 어디서 순위를 구하냐면 평균 점수는 전체 평균 범위에서 순위가 구해져야죠. 그래서 전체 평균 범위에서 이 여기서 순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는 F4 눌러서 절대 주소. 세 번째 인수 오더 순위를 구하는 방법은 자, 평균 점수가 높은 사람을 1등으로 할 거라서 큰 숫자가 1등에 해당되는 내림차순. 그리고 이제 괄호 닫아서 그 윤동주의 평균 점수가 전체 평균 범위에서 내림차순으로 했을 때 몇 위에 해당되는지 순위가 구해졌으면 n% 연산자로 뒤에 위를 붙여서 몇 위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죠. 자, 엔터 하니까 1위다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89.0은 전체 그 사람들의 평균 점수 범위에서 제일 큰 점수다라는 뜻이겠죠. 자, 나머지 사람들은 채우기엔드를 이용을 했을 때 이렇게 순위가 구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위 구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설명이 모두 끝났죠. 그럴 때 여기 이 rank.eq할 때 이 eq가 뭐냐면은 equal의 약자예요. 그래서 같은 등수면 그러니까 같은 점수면 같은 등수를 주겠다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예를 잠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 80점에 해당되는 이 점수를 제가 100점으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같은 점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00점으로 같은 점수가 있으면 같은 순위를 주는 거예요. 그게 rank.eq예요. 그래서 이 eq라는 것은 equal의 약자여서 그 점수가 같으면 같은 등수를 주겠다라고 해서 rank.eq라는 함수로 우리가 순위를 구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랭크 함수에 대한 설명이 모두 끝나서 통계 함수에 대한 작업은 모두 완료가 됐네요. 그래서 통계 함수는 그 일반 여러분 그 사무 업무에서 통계 함수는 자주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이제 분석한 결과를 통계를 낼 때 우리가 배운 통계 함수가 활용이 되는 거니까 평소에 이 함수 종류를 꾸준히 익혀두셨다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평소에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랭크 함수는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끝내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